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기토 일주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토는 일단 을목을 반기는 토이고요. 간목도 합례를 원하긴 하지만 간목을 지탱하려면 이제 기토가 좀 신강한 기토여야지 간목을 제대로 합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가 되겠습니다. 기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논밭대기 같은 얕은 토양, 그것도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위해선 적당한 화가 꼭 필요한 토예요. 무토와는 다르게 기토는 신강해야 돼요. 상당히 신강해야지 그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화생토 받아서 기토에 있는 습기가 좀 날아가면서 단단해져서 나무의 뿌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기토위주여야지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가 발달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여름생 기토일주가 좋겠죠. 아무래도 화초나 나무들이 가장 푸르르고 잘 자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것을 본인의 어떤 결과물로서 간목을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토는 원래 습토이기 때문에 수기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금기가 많다는 거는 토에서 금이라는 거는 이제 토 속에 자갈, 암석, 돌멩이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논밭대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먼저 흙을 한번 쫙 갈아주는 게 이제 땅에 박혀 있는 돌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야지만 나무들이 뿌리를 쭉쭉 뻗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기토는 가장 반기는 건 일단 화로서 단단해지는 걸 가장 반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게 겨울철 아니면 가을철 기토가 약간 쓸모가 없을 수 있죠. 기토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을목을 키우기 위한 목을 키우기 위한 땅인데 그 땅이 겨울에는 그냥 그쵸? 나대지로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도 이미 이제 기토 속에 있는 영양분은 다 빨아서 나무가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토로서 굉장히 영양가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봄, 여름생 기토가 좀 본인의 본분에 맞게 태어난 기토일 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나무를 키우기 위한 기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토는 이제 기임탁수라고 해서 기임탁수라는 거는 기토도 못 쓰게 되고 임수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거의 이제 흙탕물이 돼버려서 땅은 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고 수는 이제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물도 흙탕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로 간에 글자가 맞지 않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를 망치는 그런 효과가 아무래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토는 천간에 임수를 안 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임수를 봤더라면, 예, 간목으로서, 예, 좀 임수를 빨아줘서 기토가, 예,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기토 옆에, 예, 임수가 있으면 반드시 간목이 와야 되고, 만약에 기토 옆에 임수가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 예, 좀 그 나무가 들어오기 합리하기도 힘든 데다가, 그죠? 기토도 참 힘든 인생이 돼버리고, 임수는 임수대로, 재는 재의 어떤 원래적인 어떤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운에서 이제 간목 같은 운이 오면은, 예, 간목의 글자가 오면은 그럴 때는 좀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임탁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무가 좀, 예, 그것도 을묘목이 아니라 간목이나, 예, 임목이 그 수기를 좀 빨아줘야지만, 예, 기토는 기토대로, 임수는 임수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이제 신축년으로 보면은 기토는 천간에서는 식신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이제 비견을 만나죠. 본인의 묘지도 되죠. 축토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천간에서 기토가 신금을 보면은 식신을 보는 거니까 결혼하셔서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은 가정에서는, 예, 아이가, 예, 생겨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식신은 아이 성분이죠. 아니면은 또 식신은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집에 계셨던 여성분이시라면 식신 따라, 예, 밖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정 안에 계셨던 여성분들이시라면 식신운이 오면은, 예,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식신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 식신생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식신이 왔는데 내 사주 안에 재가 없다면 식신조차도 관성을, 예, 좀 누르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에게 사주에 있어서 천간에 식상이 뜬다면 약간 남편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땐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잘 참다가 이럴 때는 잘 참아왔다가 자꾸 뭔가 참았던 것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도,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또 더군다나 굉장히 신약한 기토라면, 이제 신약한 기토라면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체성도 많이 결여된 상태일 텐데 본인의 또 뿌리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예, 본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지고, 예, 그런 것들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좀 본인이, 예,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동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토는 일단은 천간 자체가 역마의 글자이기도 하고요. 기토는 또 입을 뜻하기도 해요. 기토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아하고요. 돌아다니시면서 굉장히 말도 조근조근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잔재미가 있죠. 어떤 그 모임이나 그럴 때 주도적으로 말을 이끌어내는 그런 분들이 천간에 기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아기자기하고 말씀들이 많으신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토에 비해서 기토는 상당히 아기자기한 면이 있죠. 무토는 그야말로 약간 무덤덤한 성격인지라 크게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일주는 아니지만, 기토는 주변의 상황 따라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칠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운에서 어떤 글자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도 크고 본인이 느끼는 어떤 데미지나 그런 것들도 좀 크게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기토 일주 하나하나 내년 운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기해 일주예요. 일단은 기해 일주는 해수를 천간으로 올려다 보면은 기임탁수랑 똑같죠. 기해 일주는 일단은 지지에 이제 정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기토가 해수에 의해서 기임탁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옆에 임목이 이렇게 있어서 해수를 좀 빨아줘야지만 기토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차라리 뭐 임목이나 정 안 되면, 임목보다는 조금 덜 빨아들이지만 묘목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오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해수가 성질이 좀 변하고 이 수기운이 좀 약해져야지 기토가 타격이 좀 없을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된답니다. 그죠? 근데 같은 활에도 사가 온다면 사가 해수에 의해서 극을 받기 때문에 사화가 뭐 여기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으로 있겠죠. 물론 미는 좋죠. 미토는 좋죠. 그죠? 기토의 뿌리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수기로부터 보호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거나 정미월에 안 태어나더라도 미토라는 글자를 자기 사주 안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해요. 근데 이제 신축년이다 보니까 충미충하면서 미중에 내 사주 안에 미중에 정화가 천간으로 떠오르면서 기토를 좀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보면은 편인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편인성이 나타나면 뭔가 자격증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먹고 살 어떤 그런 준비 같은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공부 시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냥 조건 없이 보면은 해 자수를 공역으로 끌고 오면 해자축 지지에서 수방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기토가 온데간데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재에 의해서 내 존재가 아예 다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내 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돈을 너무 추구하다가 오히려 돈에 의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 때문에 많이 자신의 어떤 입지나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쟤는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시어머니에 의해서 본인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해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기가 너무 이렇게 강해지면, 예,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단 해자 축년에는 사주가 목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금수가 조금 많이 몰려있는 사주들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수기운은 우울감을 동반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자축년, 그러니까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은 네, 자살률도 타해에 비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해고요.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네, 타격을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로 좋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뭐 한 10% 이내의 분들이신 것 같고요. 90% 이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기토일주 중에는 그나마 뜨거운 기사일주, 기미일주 빼고는 딱히 좋은 2021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천간에 식신이 뜨면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돈 벌러 여자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식신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운에서 식신을 보면 그동안에는 말이 없던 사람이 자기 주장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그냥 말없이 조용히 잘 지내던 부부인데 갑자기 어느 날 기토일주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주장이 좀 강해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걸로 인한 다툼이나 감정의 소모가 좀 서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별로 자기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속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말이 많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어필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무슨 상대방을 어떤 나의 주장이나 내 생각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얌전하신 분들이세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았던 그런 부부라면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식상이 약해서 그냥 약한 식상이 없는 쪽에서 참고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운에서 식사운이 오면 반대편의 배우자도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상대편은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통 부부 사이에서 둘 다 노력은 하지만 한쪽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참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식신이 1년 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본인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조용했던 가정에 조금 파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식상이 이렇게 천간에 뜰 때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네. 무식상인 분도 천간에 이제 이렇게 식신이 뜨면은 이혼도 하고요. 원국에 식상이 있는데 또 천간에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식신이 뜨면은 식신은 이제 관을 극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인이 식신 생재가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참고 살았었는데 본인도 모르는 능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 본인이 밖에서 인정받고 경제력도 확보하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삶이 좀 갑자기 억울해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모르면 몰랐는데, 모르면 모르는 채로 살 수 있는데, 나가서 본인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본인이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조용하던 분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실제 임상을 해보면. 그리고 기축도 일단은 간여지동이잖아요. 간여지동에다가 기토가 간여지동이면은 토생금으로 해서 밀어주는 이 식상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축일주도 특히 여성분이 기축일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서로 좀 조심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측면이 좀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안 그래도 기축일주는 그죠? 간여지동이니까 사이가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사이가 좋은데요? 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뭐 기러기든 아니면 주말 부부든 아니면은 맞벌이에서 잠깐 보는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간여지동도 잘 사세요. 근데 한 분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정 구조를 가지고 계시면 좀 안 좋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축일주도 내년에 부부 사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요일주. 김요일주는 일단은 지지에 편관을 깔고 있잖아요. 편관을 깔고 있어요. 편관을 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평소에는 그래도 편관을 그냥 내 인생의 일부로 잘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불편한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알더라도 그냥 아이들 때문에 그냥 참고 잘 살다가 이렇게 천간에 식상이 뜨면은 파장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김요일주 부인분을 두신 남자분들은 좀 부인분의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여자들은 말하는 걸로 다 풀려요, 사실은. 말만 잘 들어줘도 다 풀려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여자들은 말함으로써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답을 원하지 않아요. 결코. 답은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을 하면서 풀고 싶은 거예요. 쌓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쯤 내뱉지 않으면 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분들은 꼭 답을 주려고 하시죠? 그 여자들은 답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추임새 넣어주시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오, 그랬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힘들었겠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그냥 그런 아주 간단한 반응, 제스처만 해줘도 여자들은 신이 나게 얘기를 하면 그 힘든 게 그냥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근데 남자들은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그죠? 너가 잘못했네. 아니면 그 여자 왜 그런데? 차라리 그 여자 왜 그런데 하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도 같이 웃겨주는 거니까 속이라도 편하죠. 너가 잘못했네. 넌 거기서 왜 그렇게 했냐 하필. 그 사람 입장도 야 기분 나빴겠다. 그럴 수 있는 게 다분하죠. 김효면은 충분히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일주이기도 하니까 내년에 자기 표현하는 거 그냥 잘 추임새만 넣고 잘 들어주시면 부인분은 또 식상이 떠도 한 해를 남편 들들 안 붙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 기미. 일단은 기사면은 이제 신축이니까 천간에서는 식신이고 지지에서도 사축, 식신이네요. 오, 그렇죠. 그러면은 식신 성분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화도 뭐로 변했어요? 이것도 지금 금으로 변했죠. 이것도 금으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식상이 강해지면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 있어요. 식상에 꼭 그만둬요. 식상에 회사를. 식상이 관을 극하는 거니까. 갑자기 회사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아진다거나 그냥 회사는 똑같아요. 회사는 똑같은데 내 마음이 회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 가득해지는 그런 마음이 쌓이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운이 그렇게 오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회사야 뭐 달라지겠습니까? 회사는 뭐 어차피 그 돌아가는 시스템은 다 똑같고 내가 그 회사에서 필요하면은 나를 쓸 테고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은 나를 해고를 할 텐데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회사를 본인의 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불만이 가중이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밖은 춥습니다. 나와도 바로 들어갈 데 없어요. 헤드헌터들한테 연락도 없어요. 갈 수 있는 데는 아르바이트밖에 없는데 아르바이트도 다 잘리는 판이에요. 버티셔야겠죠. 그죠?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인성을 깔고 있는데 인성이 지금 식상으로 변하니까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식상은 본능계거든요. 내가 참고 잘 하던 공부가 식상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자꾸 마음에서 그런 기운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생활 패턴이 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식상을 좀 누르시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사화를 인성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미, 기미일주, 간여지동이죠. 기미는 기축보다는 훨씬 나아요. 단단한 흙이죠. 단단한 흙이에요. 단단한 흙이긴 해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기에는 뭐 옆에 개수가 있거나 이렇게 이 정도만 있어줘도 나무를 키우기에는 단단해서 나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주면은 나무도 이 미토의 땅에서 잘 자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화가 발달하고 수기가 전혀 없으면 간목이 목말라 죽겠죠? 간목이 목말라 죽겠죠? 미토는 간목의 고지죠.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간목은 뭐예요?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죠. 미토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고요. 적합하려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줘야지, 이 사막 같은 땅에서 간목이 수기가 고갈되지 않는 상태로 잘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미일주는 일단은 관이 고에 있는 일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미일주는 뭐 관고다. 그래서 뭐 여성 기미일주는 남편 복이 좀 없다. 남편이 여기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무덤에 들어오는 케이스라고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기미라는 것 자체도 양인이잖아요. 음간으로 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격 하는 거죠. 그리고 미도 욱하는 성질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급한 성정의 글자예요. 양은 평소에는 순하지만 화가 나면 그 뿔로 엄청나게 들이받죠? 들이받죠. 기미는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아요. 굉장히 점잖다가 참다가 한번 화나면 그때는 들이받고 안 봅니다. 그 사람을. 그럴 수 있고, 그다음 기미는 일단 관이 여기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성 기미일주는 결혼하기에 조금 애로점이 있고, 결혼을 해서도 남편과의 관계가 이게 수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지 않는 이상에는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수기가 아예 없는 그런 기미일주라면 남편이 들어왔다가 정말 고에 들어가서 남편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도 경험할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유는 지지에 이제 식신을 깔고 있죠. 식신을 깔고 있어요. 유금을 깔고 있는 일주들은 굉장히 섬세하고요. 유리멘탈이고요. 조금 시니컬하고요. 상처도 굉장히 잘 받고요. 상처받은 게 있으면 잘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석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그 보석은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은 어떤 순간에도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글자죠. 그쵸? 근데 옆에 이렇게 막 오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유금은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많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자신의 몸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보석이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좀 강하고요. 식신을 깔고 있지만 기유일주는 다른 식신보다는 표현이 되게 약해요. 의외로 식신을 깔고 있으면 말이 좀 많아야 되는데 기유일주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속을 좀 알 수가 없는 일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또 이 유라는 글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자신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기우는 남과 쉽게 친해지기 힘들고요. 좀 내성적인 성격이 강해요. 근데 이제 신축이 오면은 식상이 상당히 강해지죠. 식상이 강해지면 기후일주도 잘 다니던 회사를 내년에 본인의 발로 직접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식상이 뜬다는 거는 이제 관을 거부하겠다는 거고, 관에 대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본인이 속한 그런 회사의 단점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 불만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해의 운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만 지나면 또 지나가지는 운이거든요. 대운에서 오면은 10년을 참아야 되면 참으라는 말을 저도 못해요. 그죠? 근데 1년짜리 운은 1년만 버티면 또 참아지기 때문에 기후일주 직장인 분들은 내년 한 해 회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운의 장난이고요. 회사는 원래 그랬고요. 그죠? 내 마음이 바뀐 거고요.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없다면 내가 회사에 맞춰야죠. 결국에는. 새로운 걸 시작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코로나는 좀 극복이 되고 경제가 좀 살아나야지 일자리도 창출돼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년까지는 현상 유지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해 보이고 나오시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기토 일주분들 내년에 힘내세요. 힘내시고 식상이 뜨면은 기존에 잘 참던 것도 잘 안 참아져요. 잘 안 참아지고 장점보다는 자꾸 단점이 보이게 되고요. 잘 참고 우리 1년 운이니까 10년 운이면 저도 뭐 말 못하겠죠. 어떻게 사람이 10년을 그런 상태로 참겠습니까? 1년 잘 참아보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은 잘 버티시고 또 내년이 버텨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운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 내 환경이나 내 회사나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시야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년 한 해 우리 신축년 다 같이 힘들겠지만 코로나 내년까지 반드시 모두가 열심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노력하셔서 반드시 종식해서 다시 일어서야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우리 한번 화이팅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무기, 경금일주 운세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신축년에 조심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일주를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분들의 사주 구조를 강의를 했는데 경금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신축년에 좀 좋을 수 있는 사주 구조의 분들, 신축년에 뭔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구조를 먼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